자,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으로 힘겨워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서는 우리의 뼈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예방책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 골다공증이 뼈에 구멍이 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구멍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골다공증은 우리가 질환은 아닙니다. 이게 노화 현상이잖아요. 마치 이게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얼굴에 주름이 많다고 얼굴이 병들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화 현상의 하나인데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병명을 붙인 거는 이게 1차성 골다공증인 경우고요. 이 2차성 골다공증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질환들, 갑상선 호르몬 관련 질환이나 당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특정한 약물들 중에는 몸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조장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그런 병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검색을 계속 해봤죠. 그랬더니 골다공증계가 별명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별명이 조금 웃겨요. 조용한 뼈 도둑. 오, 나쁜 도둑이네. 도둑. 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골다공증이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증상이 없어요, 또. 무증상에 서서히 진행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둑처럼 뼈를 이제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탁 부러져서 골절이 되면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뼈가 사실 우리 눈에 이렇게 까볼 수도 없는 거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얘가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뼈가 부러져 봐야만 확인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골절이 돼야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머, 안타깝다. 근데 이건 좀 무서운 게 지금 약간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다른 비유를 하자 보니까 집을 왜 이렇게 갉아먹 흰개미들이 예를 들어 집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무너져 내리는 되게 좋은 비유신 것 같은데요. 너무 무서우니까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진짜 무섭네요. 그러네요, 진짜. 골다공증이 좀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모르다 갑자기 당하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제가 골다공증 감소증 증상 진단을 받았어요. 진짜요? 네, 작년에도 건강검진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둘 다 받았거든요. 무서워요. 저 골다공증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뼈가 안 부러져도 건강검진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건강검진을 해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골감소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의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골다공증이 골밀도 검사에서 2.5 이하인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그 골감소증,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아니시지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그런 병명을 붙인 거죠. 그러면 뭐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뭘 어떻게 주의를 해야 근데 되는 거예요? 이제 골감소증의 경우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되는 나이가 되면 그때 돼서 이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하고 이 골다공증이 관련이 되게 많거든요. 언니 놀라셨겠어요. 너무 놀랐어. 어떻게 걸어다니지 말아야 될까 봐. 아니 칼슘 좀 많이 먹어야 되나? 그럴까? 우유 좀 주세요 여기. 그래, 좀 주세요. 멸치 없어요? 멸치. 근데 아까 막 폐경 이후의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골다공증까지 또 추가가 되면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하다. 그냥 우리 남의 일이 아니야. 진짜. 아니 그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 호르몬은 이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를 이게 막아주는 배리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되면서 생성이 안 되게 되면 그 배리어가 없어지니까 뼈에서 칼슘이 이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간다고 비유를 해요. 그렇게 이제 갑자기 확 밀려 내려가니까 우리가 뼈가 약해지는 거죠. 야, 우울증도 확 밀려오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게 문제였어요. 진짜. 저는 그럼 궁금한 게 남성들은 왜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남자들은 뼈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 호르몬은 이제 분비량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 호르몬과 관련 없이 남자들의 경우 이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 부족이라든지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거에 의해서 그렇게 2차성으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술 좀 드세요? 네, 술 좀.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이제
확실히 여성들보다는 유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 수의 10분의 1도 채 안 돼요. 남성은 사실 골다공증 환자가 되게 드물죠. 근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골다공증, 남성 골다공증 증상이 좀 달라요? 증상은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네. 치료 방법도 좀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는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약물로서 치료를 하고 남성들도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긴 하는데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까 골다공증이 따로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골다공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뼈에 구멍이 나는 거면 이게 뼈가 더 잘 부러질 것 같거든요? 뼈가 약해졌으니까 훨씬 더 골절이 잘 생기죠.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또 이제 골절이 잘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붙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술해서 고정을 해놓으면 뼈가 잘 붙어요. 네. 금방금방 붙는데 골다공증 심한 환자들은 기가 힘들게 수술을 해놔도 이게 막말로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안 붙어요. 어떡해?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럼 약간 이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나면 이제 저희가 다 피부가 재생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죠. 점점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피부 재생과 틀린 게 이제 뼈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게 고개 붓는 성질도 훨씬 더 이게 떨어지게 되니까 잘 안 붙어요, 뼈도요. 자,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건강 사연의 주인공 역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골절로 인해 골다공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라. 아니 저기 제 누나, 그 때가 있었는데. 진짜요? 안아서 몰라. 저기 여보 자기 아니 누나야 아 몰라 아무튼 저기 잠깐만 아니, 결혼 기념일을 맞아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단촐하지만 네. 야심차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결말이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저런 사소한 행동으로도 골절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있다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 환자 중에 이제 뭐 재채기를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요? 그렇게 부러지는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보통 앉았다 일어나다가 뻑하면 젊었을 때 생각을 하고 근육이 삐끗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근육이 삐끗한 염좌는 4, 5일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좋아져야 되는데 일주일이 돼도 못 일어나겠다고 하시면 골절이죠.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이 골다공증이 좀 무서운 게 뼈가 부러져도 부러졌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경우도 있어요. 예. 사실 제가 골 감소증이었잖아요. 최근에 그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그냥 아픈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금이 갔더라고요. 어머, 근데 몰랐어요. 안 아팠어요? 아니 좀 아프다 말았지. 이게 약간 담 걸렸나 보다라는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척추 골절이 있으면은 이제 환자들은 걸음을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걸을 땐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이제 누웠다가 일어날 때나 앉았다 맞아요. 일어날 때 그때 그때만 이제 아팠어요. 척추에 보통 이제 웨이트가 많이 걸리니까 그때 많이 아파하시고 걸을 땐 별로 안 아파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딱 밀쳤는데 만약에 진짜 골절이 됐으면 뼈가 부러졌으면 만약에 그걸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방치됐을 경우에 뭐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척추가 골절이 됐을 때 체중 부하를 하면서 자꾸 걷게 되면 그 골절이 이제 보통 진행을 하죠. 점점 더 짜부러드니까 그러다 보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어머나 세상에.